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0월 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요. 블룸버그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금주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다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됐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경제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올 상반기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불거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 우려가 지금 시장에는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역시 공급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소식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오늘 새벽 마감은 뉴욕 증시는 고용 실망에도 테이퍼링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는요, 고용 지표 부진이 오히려 테이퍼링을 늦출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9월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시장은 50만 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19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쳤으니까 상당히 부진했죠. 그럼에도 실업률은 4.8% 수준이었습니다. 5% 이하면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8%까지 떨어졌으니까 실업률만 놓고 보면 좋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도 9월 달에는 29.5불이었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30.85불입니다. 7월 달에도 30.5, 8월 달에도 30.66, 이번 9월에는 30.85.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연준은 테이퍼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미 국채도 급등을 해서 1.6대를 지금 진입을 했고요. 지난 4월 달에 1.75까지 갔는데 여기를 빠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한 번 더 출렁일 것이고,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이 더 크게 변동성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나온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고 하방이 계속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향 박스권을 우리가 노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 것은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 부각, 이런 것들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강세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심각한 전이가 예상된다면 중국이 누른다 해도 이 환율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상황, 이것이 어느 순간에 팍 튀면 그때는 정말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라 그랬죠. 자,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도 지난번 노딱 사태 때 급등했습니다. 이 3%대를 빠르게 치고 갔는데 이번엔 여전히 2%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2.2%를 7일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3%대를 가파르게 치고 가는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범주 내에서 지금 변동성이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약세 구간에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세가 확대되고 1200원이 코앞이에요. 노딱 사태 때 1296원까지 갔는데, 자, 이렇게 1200원을 또 빠르게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수급적으로 부담을 안기 때문에 투심과 수급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투매를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투심이 계속 위축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무려 73조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물론 영업이익은 15.8조로 사상 최대치인 2018년도에 17조 원대에 진입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피카운 논란 이런 속에서도 나름 선방을
잘했죠. 시장의 전망치 부각도 했고 정기 실적보다 25.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7.94%가 증가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 전망이 부진하고 4분기 전망이 부진하면서 지금 주가는 계속 좋지 않고 대주주 매각 소식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의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홍라이 전 관장이 상속세 납부 위해서 1조 4천억어치 삼성전자 주식 판다. 삼성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 2조 원 이상 매각할 거다. 삼성그룹주의 악재가 나왔는데 뭐 다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지분 상속을 받아서 뭐 이재용, 이부진, 이서영, 홍라이 전 관장까지 삼성그룹주의 지분이 늘어났는데 이부진과 이서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SDS의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고요. 홍라이 전 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만 일부 매각을 합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홍라이 전 관장이 1994만 1860주를 국민은행을 통해서 신탁계약을 했어요. 내년도 4월 25일까지 이 주식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한 거고요. 이부진과 이서연은 삼성 SDS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 달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급 부담을 계속 심리적으로 안게 될 거예요. 그런데 SDS는 별개로 하고요. 자, 삼성전자의 지분이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물산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삼성물산은 아무래도 앞으로 삼성전자를 품에 안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품에 안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렇게 대주주의 물량이 나왔는데 저 물량을 받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 실망감이 대단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겠죠. 지금 반기 보고서에 나온 현금성 자산을 보면 2조 4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받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앞으로 삼성생명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매각해서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43.44%인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23조 8,500억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거예요. 이 지분을 일부 팔아도 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 방향에는 문제가 없죠. 삼성전자가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31.49%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산이 홍라이 전 관장의 지분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꾸준하게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기술적 전략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2조 8천억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바이오로직스의 지분만 23조가 넘어요. 그런데 시총이 22조다. 정말 끔찍하게 저평가되어 있죠. 이렇게 눌려있는 것은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공정위의 2,300억 과징금 이런 것들도 투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눌려있는 상태인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눌려있을 때 매집해가는 것도 좋고 적립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주가가 눌려있을 때 말이에요. 만약 다음 주부터 수급이 좋아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입질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지수가 약세권에 있는데도 매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에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뭐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수가 약세일 때 같이 또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되게 커지니까 그런 큰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 약세권에서도 장대 양봉을 뽑고 수급이 붙으면 시장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니까 매매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잘 추적을 해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 저점, 자, 이 저점의 박스권 구간에 들어왔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되밀렸습니다. 되밀렸는데 지수 부담을 안으면서 갭으로 떨어지고 쭉 밀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을 깼습니다. 자, 좀 크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형성했던 저점을 깨고 회복하지 못하고 한 주가 마감이 됐어요. 거기다 악재도 또 나왔고 그러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면 기술적으로 다음 자리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 다음 자리가 일봉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주봉을 봐도 이미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러면 월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자리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월봉 보면 장대양봉이 월봉이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쭉 밀리는데 20개월 이평선은
우상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지점쯤에서 또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가 단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의 캔들의 시초가 67,000원. 그러니까 67,000원에서 68,000원 사이가 제일 좋겠죠. 자, 요 지점에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짧게 나오고 찌글찌글 할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계속해서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쳐서 해소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악재가 물산의 호재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면 오히려 물살을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와 수급을 잘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악재에 대한 반사익 기업을 추적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